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이 깃허브 오어스로 이제 그러니까 뭐 꼭 깃허브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걸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해줬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냥 유저가 이메일이나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원가입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회원가입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이거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전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안 됐었던 게 있는데 뭐였냐면 저번 시간에 이 패스워드가 이 여기 모델에서 보시면은 리카이어드를 펄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었었어요. 이 패스워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패스워드를 계속 요구를 했었던 거죠. 이 리카이어드가 아님에도.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럴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웨이 붙여주셔야 되고요. 저번 시간 빼먹었는데 DB 커넥터 어웨이 붙여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계속 고민을 해봤었는데 고민을 하고 못 풀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몽고디비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몽고디비에 제 프로젝트에 들어갔었는데 어제는 그러니까 이게 어제거든요. 어제는 여기 시스템 스테이터스가 뭐 얼럿이 떴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들어가서 브라우저 컬렉션 들어가면 여기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 몽고디비가 살짝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저번 시간에 이 패스워드가 안 됐었던 거는. 그래서 제가 또 다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인덱스라는 곳에서 이제 이 뭐 제약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인덱스가 그런 역할만 하는 건 아니지만 검색을 빠르게 한다거나 이런 역할도 하지만 인덱스라는 곳에서 이제 이게 뭐 리콰이어든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정의를 해주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이제 제가 이거 동영상 찍기 전에 잠깐 해봤었는데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저번 시간 마지막에 해결 못했던 문제는 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몽고디비에 살짝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에 이어서 해보면은 이제 이 아이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오어스에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어스에서는 인증이 됐는데 우리 DB에 없다고 하면은 이제 유저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지금 이제 방금 지웠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깃허브로 로그인한 거는 그럼 이제 로그인을 깃허브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유저 크리에이트 이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유저 크리에이트가 됐죠. 처음에 유저를 선택했을 때는 유저가 없었는데 유저 크리에이트를 하고 나서 유저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없지만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이렇게 유저가 생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몽고디비가 살짝 뭔가 에러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이제 등록하는 부분부터 만들어 볼게요. 레지스터. 그래서 레지스터는 예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놓긴 했었어요. 다른 것들 해주고 여기 레지스터 페이지를 켜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레지스터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폼 액션으로, 그 서브 액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적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니, 일단, 네,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건 나중에 뭐, 살짝 스타일 꾸밀 게 조금 있어서, 일단 먼저 기능부터 만들고 나중에 꾸미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해놓고, 인풋 타입은 텍스트고, 유저 네임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어, 이제 가입 페이지니까 유저 네임, 이메일, 네임도 이메일, 그다음에 패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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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비밀번호 다시 입력하라고 하는 부분. 패스워드, 에픽, 타입은 패스워드. 그래서 저장을 해주면 이렇게 됐죠? 잘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버튼이 레지스터 버튼까지 있으면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폼 액션은 서브 액션으로 이제 만들어 줄 건데 간단하게 여기에서 콘스트 레지스터라고 해줄게요. 만들어 주면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음,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받았던 게 유저네임이랑 이메일이랑 패스워드, 그리고 패스워드 빚을 받았었죠. 그리고 홈 데이터에서 받았었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 얘네들을 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바스크립트에서 있는 구조분해 할당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object.from entries라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메서드인데 키 값상의 목록을 객체로 바꿉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식의 맵이 있다고 해보면은 이거를 어, 이 맵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객체식으로 바꿔준다 이거죠. 맵에서 오브젝트로 그리고 어레이에서 또 오브젝트로 이게 뭐 이중 배열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0A, 1B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데이터 그리고 유저 네임 하나만 찍어볼게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하고 페이지에서 이제 서버 액션에서 쓰는 릴레지스 모듈이 아니죠. 네, 액션에 등록되어 있는 레지스터 그거를 하고 어, 이메일
하고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로그가 어떻게 찍히나. 보시면은 폼 데이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로 값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배열로 들어왔을 때 얘가 아, 뭐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이제 유저 네임의 테스트, 이메일에 이메일,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밸류를 주겠죠. 그래서 이제 유저 네임이라는 거를 찍어보면은 이제 이것까지 해보는 게 좋겠네. 이걸 확실하게 해버립시다. 하고 다시 해볼게요. 하고 레지스터를 누르면 전에 이렇게 배열로 들어왔던 애가 오브젝트.from 엔트리스를 쓰면은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바꾸게 되는데 유저 네임에 이렇게 주게 되고 이메일이라는 거에 이메일 패스워드란 네임에 이 밸류를 각각에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 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위에서 했던 것처럼 홈데이터.cat 이렇게 가져오셔도 돼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 패스워드랑 패스워드 리핏이 같은지를 확인을 해줘야겠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이 페이지를 뭐 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상호작용을 해줘도 되겠죠. 굳이 서버 액션으로 넘기지 않고 비밀번호가 같은지 안 같은지 뭐 이런 거 뭐 직접 뭐 유즈 스테이트 뭐 이런 걸로 쓰셔서 만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조드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이 얘로 이제 보통 또 확인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써보진 않았습니다. 써보진 않았는데 이런 걸로도 뭐 공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한참 지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찍고 있는 동영상은 이 라마 데브라는 분의 Next.js 14 컴플리트 코스 2024라는 강의를 보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영상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괜찮으시면 제 것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이 서버 컴포넌트로 그냥 유지를 하면서 이거를 그냥 해볼게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패스워드 리피트 검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바꿔서 해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패스워드가 안 맞으면 패스워드 do not match라고 리턴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맞았다, 비밀번호 맞았다 그러면 이제 서버랑 이제 주고받아야 되겠죠. 에러 트라이 캐치로 이제 에러를 해주고 에러는 간단하게 로그로 표시를 해줄게요. 액션 테스트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있으니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트라이 캐치를 해줄 건데 먼저 DB 커넥트를 해주고요.
다음에 이 유저가 먼저 존재하는지를 볼게요. 왜, find one. 그래서 이 유저 네임이 유니크로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유저 네임이 존재를 하냐 안 하냐 이걸로 볼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타입이 애니로 나오는데 얘는 타입이 모델 널 이렇게 나오겠죠? 파인드 원으로 찾으면은 이 유저 네임으로 있냐 없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유저가 존재를 한다고 한다면 아이디가 중복이 될 거기 때문에 유저 네임이 중복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새로 만들면 안 되겠죠 아이디를.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시켜줄 거고, 물론 이거를 해주는 방법 중에는 이제 굳이 여기에서 파인드 원을 찾지 않고 이 DB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덱스 있잖아요. 아, 여기구나. 이 DB에다가 여기 유저네임에 이제 유니크 인덱스가 걸려 있어서 아마 만들게 되면은 어떤 에러를 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러 메시지로 처리를 해줘도 되는데 그 뭐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미리 그래도 나는 DB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DB에서 발생되는 이 제약을 받기 전에 내가 미리 한번 걸러주겠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파인드로 해가지고 한번 미리 찾아봐도 괜찮은 거고, 아니다 나는 그냥 이 파인드로 하는 거가 요청을 한 번 더 하는 게 오히려 이 통신을 한 번 더 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그러시다면 이제 그냥 바로 DB로 해가지고 오는 거를 해줘도 되는 거고요. 그럼 먼저 네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파인드 원 없이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일단은 파인드 원 있는 상태로 해서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를 만들어 줄 건데 유저라고 이름을 지어 줄 거고요. 유저스라는 타입이죠. 모델에서 우리가 만들었었던 뉴 유저 이 모델스에서 가지고 온 유저인데 여기에서 이제 해줄게 넣어줘야 될게 우리가 위에서 받았던 유저네임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혹시 지금은 뭐 이미지는 넣지는 않는데 우리가 사이트에서 이미지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들어가냐면 여기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이미지를 다 없애버려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사이트에서. 그래서 이미지를 넣는 부분은 안 만들어줬긴 하지만 그냥 나중에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줄게요. IH. 또 이미지도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줄 게 어떤 거를 해줄 거냐면 비밀번호를 넣는 데 있어서 얘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기다가 new user, new user, 고뱅이 test.com 이렇게 해주고 비밀번호 1, 2, 3, 4, 5, 6 넣어줄게요. 그래서 레지스터를 눌렀어요. 그럼 이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두 명만 있는데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프레시를 뜯으면 유저가 이제 이렇게 세 명이 만들어졌어요. 방금 만든 뉴 유저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패스워드가 1, 2, 3, 4, 5, 6으로 저장이 됐잖아요. 기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보안상 취약한 것도 있고 뭐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만 나쁘게 마음 물론 관리자가 TV에 접근할 수 있으면 사실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를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비크립트라는 거를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비크립트라는 게 뭐냐면 이분이 또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 해시라는 거를 써가지고 어, 이 암호화를 하고 이 암호를 푸는 거를 복호화라고 하잖아요. 이 복호화를 못하게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 히 패스워드를 이 솔트라는 거는 또 여기 추가되는 뭐 랜덤 키 그런 거를 해서 어, 자세한 설명은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비크립트라는 거를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비크립트라는 거를 하면은 굉장히 좀 암호화가 잘 되는 그런 거라고 해요. 뭐 이 그냥 노드.js의 기본으로 PBKTF2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도 뭐 비밀번호를 암호화를 할 수 있는데 비크립트가 조금 더 잘 된다고 하니까 이런 데 보면은 뭐 비교하는 것도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보시면 네. PBKTF2는 이제 기본 노드.js에서 들어가 있는 함수라서 따로 이제 뭘 설치하지 않아도 돼서 좋고 근데 뭐 이 비크립트가 가장 강력한 해시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뭐 연산 능력이 증가도 이렇게 뭐 대비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비크립트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넣어두려면 인스톨을 해줘야 됩니다. 인스톨 비크립트. 근데 이 비크립트가 그냥 해주면 안 되고 이게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자바스크립트 기반 라이브러리라서 타입스크립트에서 써주려면 이렇게 또 타입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가 잘 됐으면 노트 이거 꺼주고 어, 이제 이 유저를 세이브를 할 때 먼저 비밀번호를 암호화를 하고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비크립트의 사용법을 보면 썰트 라운드는 이거 뭐 몇 바퀴 돌릴 건지 말하는 거거든요.
해시를 몇 바퀴 돌릴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대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어, 얘는 없는데 해줄 수 그러니까 썰트를 만들어주면은 썰트는 어웨이 디크립트 인포트를 해주고 디크립트 점 get설트라는 게 있어요. 젠설트 어, 만든다는 거죠. 썰트 그 만든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해시를 해주는 거죠. 어웨이 디크립트 점 해시 해주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빨간 줄이 보이는데 아 패스워드랑 설트키를 여기서 만들어준 설트키를 넣어줘야 되고 이 패스워드가 스트립트 버퍼 타입이어야 되는데 이 패스워드가 지금 폼 데이터 엔트리 밸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해줘도 되겠긴 한데 어, 패스워드 2라고 해볼게요. 해주면은 이렇게 해도 폼 데이터 엔트리 밸류긴 하네요. 이거 형변환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해시 이제 패스워드가 이제 해시가 됐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넣어줄 때 이 패스워드라는 곳에 해시드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유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뉴 유저가 아니라 해시드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해시드 그리고 비밀번호는 1, 2, 3, 4, 5, 6 또 1, 2, 3, 4, 5, 6 해서 레지스터 하면 레지스터가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프레시 하면 이제 해시드라는 유저가 만들어졌는데 이 해시드라는 유저는 비밀번호가 이렇게 암호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보안에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가입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로그인을 시켜볼게요. 이제 로그인을 하는 부분으로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로그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로그인을 네, 만들어 줄게요. 아, 근데 로그인 만들어 주기 전에 잠깐만 이거 레지스터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할 건데 register.module.css라고 만들어 줄 거고 여기 이제 아까 div를 두 개를 만들어 줬었잖아요. 해줬던 이유가 files from 해주고 여기에서는 클래스 네임은 files 컨테이너고 styles 래퍼 그리고 클래스 네임은 styles 폼 이렇게 해줄 거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필요하시면 잠깐 일시정지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잠깐 일시정지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답니다. 저장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서 만들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이제 위에는 이제 이 오어스 로그인이었고 이번에는 또 폼을 만들어서 이제 유저 네임이랑 패스워드를 받는 로그인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임은 유저 네임 플레이스홀더 유저 네임고 여기다가 패스워드 패스워드 만들고 버튼에 로그인이라고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또 서버 액션 쪽으로 가서 액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좀 이제 어스를 쓰도록 할 거예요.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링크 폼 데이터를 받겠죠. 받고 이제 그래서 유저 네임이랑 패스워드만 맞죠?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 폼 엔트리스 폼 데이터 받을 거고요. 이제 트라이 캐치를 해줄 겁니다. 네. 뭐, 판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거를 해줄 거냐면, 바로 이제 그 뭐 몽고디비랑 연결해서 그 어, 바로 몽고디비랑 연결을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워스라는 거를 써가지고 이제 해줄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크레덴셜 프로바이더라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 이 유저를 검증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이거를 잠깐 이제 봐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넥스터스 크레센셜 프로바이더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 좀 내려보면 이 벨로그에 써주신 분이 있는데 이런 거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안에 조금 더 유리하다. 저도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안에 조금 더 이게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써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해서 이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로그인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사인인이라는 거를 이제 해줄 건데 이 사인인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이 어스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익스포트를 해주고 있죠. 사인인을.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인을 해줄 때 전에 이제 뭐 깃헙 방식이 있었고 사인인은 다른 데서 쓴 거. 어,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바이더가 이제
프로바이더를 해줄 때 이 GitHub 방식으로 해주는 게 있었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크레덴셜 방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GitHub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GitHub이 있죠. 어제 했던 거에서도 보시면 여기 위에 핸들 GitHub 로그인 여기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해줄 때 프로바이더를 GitHub으로 해줬었죠. 근데 GitHub으로 해주면은 이제 비밀번호나 이런 게 필요는 없으니까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크레덴셜 방식으로 해줄 거고 크레덴셜 방식으로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넘겨줄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유저 네임이랑 패스워드라는 거를 가지고 검증을 하니까 이거를 넘겨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사인인 쪽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서 크레덴셜 프로바이더라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깃허브랑 이제 여기 깃허브 밑에다가 이제 크레덴셜 프로바이더로 쓴다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임포트를 해주면 되는데 이걸 때 보통 이렇게 크레덴셜이라고 이제 여기선 이렇게 나오는데 공식 문서에서도 보면은 크레덴셜 프로바이더라고 이렇게 임포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크레덴셜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고 이런 것도 있어서 크레덴셜 프로바이더로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이름을 크레덴셜 프로바이더라는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깃허브 했을 때랑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 메서드를 넣어줍니다. 이제 싱크로 해서 메서드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어서라이즈라는 메서드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 메서드를 쓰면은 이 넥스터스에서 이거를 검증을 하고 뭐 이 크레덴셜 프로바이더를 쓴지 검증을 하고 이 어서라이즈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나 봐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크레덴셜이라는 걸 넣어준 크레덴셜스라는 거를 이제 어, 넣어주는 사실 뭐 변수명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 내부적으로 얘를 돌리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 캐치를 여기서 또 해줄 건데요. 에러가 있다면은 일단 너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 이 라이브러리 쓰는 그냥 방법이에요. 여기서도 보시면 if return null then an error will be displayed advising the user to check their details 이런 식으로 해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거를 해주기 전에 여기 안에서만 다 만들면은 뭔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함수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밖으로 뺀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로그인이라는 거를 만들어 줄 건데 징크 함수고요. 경계 함수인데 이제 얘가 이제 크레덴셜이라는 거를 받을 거예요. 이런 걸 받을 건데 어떤 걸 받을 거냐면 여기에서 넘겨준 거 그대로 이 타입 그대로 얘를 그대로 넣어줄 거거든요. 로그인에다가 크레덴셜 쓰라는 거를. 이게 좀 크레덴셜 쓰라고 해줘도 괜찮게 이렇게 해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DB랑 비교를 해줄 거예요. 먼저 에러가 그냥 에러 에러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트라이, 네, 커넥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저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럼 find one으로 해서 어, 먼저 유저 네임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크레덴 유저 네임은 크레덴셜스 점 유저 네임 이 크레덴셜에다가 방금 이 액션에다가 크레덴셜이라는 걸 유저 네임이랑 패스워드를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이 크레덴셜이라는 이 객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기에 네, 크레덴셜이라는 객체에 이 유저 네임이랑 패스워드가 담겨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아직은 다 구현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 크레덴셜스를 그대로 넘겨주고 크레덴셜스의 유저 네임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타입을 또 정해줄게요. 파인드 원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유저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유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유저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패스워드를 비교해 줘야겠죠. 근데 이 패스워드는 이제 여기에 이 DB에 저장된 패스워드는 암호화가 된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해주려면 이쪽에서도 어, 암호화를 해준 거를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가 된 패스워드와 암호화가 된 패스워드를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 비크립트가 자동으로 임포트가 안 되네요. 네, 그러면은 해주면 되죠. 해주면 되고 비크립트에 이제 컴페어 그냥 딱 봐도 이제 비교하는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크레덴셜스에 우리가 패스워드가 담겨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유저에 담겨 있는 패스워드를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얘가 스트링이 아니어서 언디파인으로 나오니까 unknown.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얘가 이제 불린 값으로 이제 주거든요. 그러면은 패스워드가 안 맞아. 그러면은 패스워드가 안 맞다고 보면 되겠죠. 패스워드가 안 맞다고 에러를 발생시켜줘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통과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유저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콜백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 아, 해서 얘네가 이제 해주면은 유저를 이 반환을 해주죠. 리턴을 해주죠. 이 로그인해서 그러면은 유저를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많은 유저를 리턴을 해주면 되고 음, 잠시만요. 그러면은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가 뭐였죠, 아까? 해시드. 해시드라는 유저 이름에 비밀번호 1, 2, 3, 4, 5, 6이었죠? 이런 걸로 해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네요. 로그인해서, 여기 이게 다 나와버리네. 잠시만요. 아, 여기 폼 액션을 안 해줬네요. 액션을 해줘야죠. 로그인 만든 거 액션에다가 로그인 만든 거 해주고 새로 고침을 하고 해시드 하고 1, 2, 3, 4, 5, 6 해서 이거 거슬리네. 지우고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와서 해시드 1, 2, 3, 4, 5, 6 그리고 로그인을 누르면 보시면은 어떤 에러가 나왔어요. 에러인 액션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세션 방식으로 쿠키 세션 방식으로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얘를 지우고 로그인이 제대로 되면은 이제 제대로 됐다고 하면은 여기 뭔가 새롭게 쿠키가 생기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해줘 보면 로그인 세션 토큰이 생긴 걸 보면 이제 익스파이어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해서 제대로 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는 뭔가 에러가 생겼단 말이죠. 넥스트 리다이렉트라는 에러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래서 한번 봐보니까 찾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 없나 보네요. 잠시만요. 아, 여기 없나 보네. 리다이렉트라는 거를 하면은 의도적으로 Next.js에서 에러를 발생시키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 로그인을 쓰게 되면 이제 이 넥스트 어스에서 리다이렉트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리다이렉트를 쓰게 되면은 사인인을 하고 여기구나. 네. 로그인을 이 어서라이즈를 해가지고 그 리턴을 해주면은 이제 넥스트 어스에서 이제 리다이렉트를 시켜주는 것 같은데 이 리다이렉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리다이렉트 펑션을 쓰면은 어, 이 에러를 일부러 발생을 시킨다고 해요. 리다이렉트 함수를 호출하면 넥스트 리다이렉트 에러가 발생을 하고 에러가 발생한 경로 세그먼트 렌더링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해주려면은 이 액션에서
지금 이제 리턴식으로 해줬잖아요. 로그인을 해줄 때.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throw 에러를 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것도 다 지워주고 새로 고침까지 해준 다음에 해시드 그리고 123 456으로 해서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보시면 이 로그아웃 표시도 됐고 쿠키도 잘 왔고 이렇게 로그인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로그아웃하고 다시 해볼게요. 해시드 그리고 1, 2, 3, 4, 5, 6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로그인이 된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넥스트 리다이렉트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이분도 또 굉장히 설명을 좀 잘 해주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리다이렉트 넥스트 JS 공식 문서와 리다이렉트 정의를 보면 리다이렉트가 넥스트 리다이렉트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은 맞다. 뭐, 네,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어스에서 이게 됐을 때 이제 리다이렉트를 시키는데 이 리다이렉트를 할 때 방금 에러를 리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었던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크레덴셜 프로바이더 이런 거를 좀 더 잘 살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